네, 꽃과 나무 이야기 20화를 소개했습니다. 그중 꽃 이야기 10화를 묶어봅니다. 꽃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꽃들이 마음속에 화사하게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고요한 시골 마을의 길가에서 작은 붉은 빛 하나가 시선을 이끕니다.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난 둥근잎 유홍초입니다. 둥근잎 유홍초는 맥꽃과의 한 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다른 식물이나 울타리를 따라 올라가며 특이하게도 줄기는 한 방향으로만 감겨 올라갑니다. 오직 왼쪽입니다. 식물마다 정해진 회전 방향이 있는데 이 식물은 변함없이 왼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잎은 둥근 하트 모양입니다. 가장자리가 매끈하고 끝은 가늘게 뾰족합니다. 비슷한 풀인 유홍초의 잎이 깊게 갈라진 깃털 모양이라면 이 식물의 잎은 부드럽고 온화한 형태를 띱니다.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핍니다. 잎겨드랑이에서 작은 나팔꽃이 여러 송이 피어나고 지름 15에서 20mm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붉은색은 강렬합니다. 5갈래 꽃잎은 별처럼 펼쳐지고 중심부는 노란빛을 머금습니다. 수술은 5개, 암술은 하나. 하얀 꽃밥이 붉은 꽃 위에서 조용히 빛을 더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열매는 동그란 사과로 익어갑니다. 이윽고 껍데기가 갈라져 검은 씨앗 4개를 퍼뜨립니다. 둥근이 퓨홍초는 번식력이 매우 강해 포기에서 수천 개의 씨앗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이름의 유래는 단순합니다. 잎이 둥근 유홍초,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른 이름입니다. 과 나무 이야기 제4화 동백꽃 겨울 숲이 잠들 때 유난히 더 붉게 빛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꽃입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고운 꽃잎을 피워 올리며우리를 봄으로 이끄는 꽃. 그래서 동백은겨울의 마지막 붉은 불빛이라 불립니다. 동백꽃은 차나무과 상록수로 12월부터 3월까지 피어납니다. 한겨울에도 선명한 붉은빛을 잃지 않죠. 꽃은 겹꽃과 홑꽃이 있고 색도 붉은색부터 흰색, 분홍색까지 다양합니다. 잎은 두껍고 광택이 나며 추운 바람에도 늘 푸른 빛을 유지합니다. 동백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전라도 해안가처럼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후 변화로 중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동백꽃의 꽃말은 사랑, 겸손한 아름다움, 그리고 희생. 특히 붉은 동백은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동백꽃은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툭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을 감싼 고요한 결심처럼요, 동백꽃에는 나라별로 전해 내려오는 깊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억압을 거부하던 한 처녀 가동백 나무 아래에서 생을 마쳤고 그 자리에 붉은 동백이 피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은이 생과 순수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무라이의 피가 동백꽃으로 피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이 한순간에 목이 떨어지는 무사의 모습과 닮았다 해서 한때 불길한 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유럽에서는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한 남자의 이야기 때문에 동백을 영원한 사랑의 꽃으로 여깁니다. 변치 않는 마음, 묵묵한 헌신의 상징이 된 것이죠. 이처럼 동백꽃은 희생, 용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동백꽃은 3번 핀다고 합니다. 나무에서 1번, 땅 위에서 1번, 그리고 그대 가슴에서 1번. 이처럼 시인들도 많이 노래한 소재입니다. 겨울에 피지만 더 따뜻한 꽃, 가장 추운 계절에 가장 강한 빛을 내는 꽃. 이것이 동백꽃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꽃과 나무 이야기 제4화 동백꽃이었습니다. 꽃과 나무 이야기 제육화 들국화 이야기 겨울이 오기 전 우리 산과들이 마지막 힘을 내어 피워내는 꽃이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끝내 고개를 들고 빛을 품어내는 꽃, 바로 들국화입니다. 사실 들국화는 한 종류의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는 여러 국화들을 부르는 이름이죠. 향기 깊은 산국, 작고 노란 감국, 하얗게 물드는 구절초까지
가을의 색을 닮은 꽃들이 모두 들국화라는 이름 아래에 모입니다. 들국화가 특별한 이유는 어디서든 피어난다는 무심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긴 기다림 때문이에요. 메마른 흙에도 뿌리를 내리고 첫서리가 내려도 꽃잎을 놓지 않는 꽃. 그래서 들국화의 꽃마른 감사, 순수, 기다림, 그리고 인내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들국화를 기다림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가을 끝자락, 마음이 흔들리는 계절에도 들국화는 조용히 말합니다. 버티고 또 버티다 보면 다시 봄은 온다고. 혹독한 계절 앞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꽃. 그래서 사람들은 들국화를 가을에 마지막을 지키는 수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도작은 들국화가 피어 있다면 그건 아마 아무 말 없이 건네는 자연의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지금까지 꽃과 나무 이야기 제육화, 들국화 이야기였습니다. 꽃과 나무 이야기 제8화 천사의 나팔. 오늘은 밤이 오면 깨어나는 꽃, 천사의 나팔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줄게요. 빛이 사라지고 공기가 차분해지는 그 순간 이 꽃은 고요히 천천히 향기를 열기 시작합니다. 길게 내려앉은 꽃잎은 나팔처럼 빛을 머금고 바람이 스치면 작은 종소리처럼 마음을 흔들지요. 낮에는 조용하지만 밤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숨처럼 향기가 흘러나와요.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촉감처럼 새우며드는 향기. 하지만 기억해야 해요. 이 꽃은 예쁘고 하지만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만지지 않고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잠든 마음을 깨우는 꿈 같다. 천사의 나팔의 꽃말은 천사의 축복, 사랑의 기도,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메시지. 오늘 밤바람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면 혹시 어디선가 천사의 나팔이 당신에게 작은 꿈 하나를 건네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꽃과 나무 이야기 제8화 천사의 나팔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꽃과 나무 이야기 제10화 매화입니다. 한겨울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 그 이름은 매화입니다. 열매는 매실이라 부르고 꽃은 매화라고 부릅니다. 옛사람들은 매화를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사군자라 불렀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선비의 절개와 품격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었기에 선비의 마음을 닮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차가운 눈을 맞으며 피는 매화를 설중매라고 따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눈도 녹지 않은 한겨울에 먼저 향기를 피워 올리는 꽃.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꽃은 추위를 견딘 마음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견딘 시간만큼 향기가 깊어지는 꽃. 누구에게 보여주려 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조용히 피어나는 꽃. 그래서 매화를 보고 있으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매화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추위도 바람도 지나간다. 견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너의 향기다. 당신의 겨울의 도설 중마에 같은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꽃과 나무 이야기 제12화 할미꽃, 꽃과 나무 이야기 제12화 할미꽃입니다. 이 꽃 이름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한 번쯤 웃게 됩니다. 왜 하필 할미꽃일까요? 할미꽃은 이른 봄, 아직 바람이 찬 들판에서 피어납니다. 꽃이 피었는데도 고개를 꼿꼿이 들지 않습니다. 늘 아래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죠. 꽃이 지고 나면 더 재미있습니다. 씨앗에 하얀 털이 생기는데 마치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처럼 보여 그래서 할미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정보 하나 더 전하자면 할미꽃은 약용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예전에는 해열이나 진통에 쓰이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쓸모가 많았던 꽃이죠. 그런데 이 꽃을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할미꽃은 봄꽃이지만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고개를 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피하듯 세월을 견디듯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꽃을 보며 많이 살아본 사람 같다 하고 했습니다. 젊을 땐 고개를 들고 살았다면 시간이 지나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삶.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라는 듯이요. 할미꽃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낮아진다고 작아지는 건 아니다. 숙인 고개에는 살아온 시간이 담긴다. 오늘 들판에 피어있는 작은 할미꽃처럼 당신의 삶도 조용히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캣꽃과 나무 이야기 제14화 수선화입니다. 아직 겨울 바람이 남아있을 때 땅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꽃이 있습니다. 수선화입니다. 눈에 띄게 화려하지도 않고 향이 강한 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꽃은 늘 가장 먼저 봄을 알립니다. 수선화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땅을 바라보듯 조용히 피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수선화는 고개를 들지 않을까요? 정보 하나 전하자면 수선화는 추운 겨울을 땅속에서 견디는 국은 식물입니다. 얼어붙은 시간을 지나 스스로 때가 왔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미있는 건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주변이 아직 춥든 말든 누가 보든 말든 자기 속도대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수선화는 마치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나온 것뿐이라고. 수선화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고개를 숙인다고 약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 조용하다고 늦은 것도 아니라는 것. 어쩌면 진짜 용기는 가장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괜찮아졌다는 걸 알아차리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겨울의 끝에서 피어나는 수선화처럼 당신의 시간도 이미 준비를 마쳤을지 모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도 봄은 시작됩니다. 꽃과 나무 이야기 제18화 진달래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 아직 바람이 찬데도 연분홍 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잎보다 앞서 조용히 봄을 알리는 꽃 진달래입니다. 이 꽃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김소월 시인의 덕분이기도 하죠. 한국 서정시의 백미로 꼽히는 그 시는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꽃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진달래는 보기만 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수 있고 약으로도 쓰여 참꽃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 삶 가까이에 있던 꽃이었죠. 이름도 여러 가지입니다. 꽃빛이 붉다 하여 두견새가 밤새 울다 피를 토해 피었다는 전설에서 두견화라 불렸고, 간도 지역의 제중동포들은 하늘과 땅을 잇는 꽃이라 하여 천지꽃, 천지화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봄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자리를 내어주고 어느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진달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피는 꽃은 늘 먼저 물러난다는 것. 자기 몫을 다하면 미련 없이 돌아선다는 것 말입니다. 진달래는 화려하려 하지 않았고 눈에 띄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입니다. 올봄, 산자락에 핀 진달래를 보게 된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피는 일에도 조용히 물러나는 일에도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꽃과 나무 이야기 제16화 목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리 풍경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진 없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 하얀 꽃이 한꺼번에 피어 있습니다. 목련입니다. 목련은 늘 이렇게 찾아옵니다. 준비 중이라는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한순간에 풍경을 바꿔놓습니다. 잎보다 먼저 피고 가지 끝에서 하늘을 향해 꽃을 엽니다. 춥지도 않은 척, 서두르지도 않은 척 아주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꽃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며칠이면 그 크고 깨끗한 꽃잎이 툭 소리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련을 보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멈칫합니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그 생각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목련은 오래 피어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한 번에 피어납니다. 누구보다 먼저 피고 누구보다 먼저 자리를 내어주죠. 뒤따라 올 잎과 꽃들을 위해 말없이 물러납니다. 목련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오래 머물 필요는 없다는 것. 짧아도 충분히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삶도 그런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아도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한 번의 계절로 충분한 날들 말입니다.
목련은 지금도 조용히 피었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사라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봄에도 또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러 오겠죠. 꽃과 나무 이야기 제20화 제비꽃입니다. 산자락을 올려다보지 않아도 고개를 들지 않아도 봄은 이미 와 있습니다. 길가의 돌틈, 담장 아래, 학교 운동장 한쪽에서 작게 피어있는 꽃 제비꽃입니다. 제비꽃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키도 크지 않고 색도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치기 쉬운 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꽃은 참 단단합니다. 밟히는 자리에서도 피고 바람이 센 곳에서도 자기 색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피는 법을 아는 꽃입니다. 어릴 적에는 이 꽃을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 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발걸음이 느려지면 이 꽃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비꽃은 봄을 알리려 애쓰지 않습니다. 계절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 피어봄이 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비꽃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자기 몫의 계절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 제비꽃은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작아서 남은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여기까지 꽃과 나무 이야기 꽃편이었습니다. 꽃은 늘 같은 자리에 피지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매번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